이교 시작하겠습니다. 병합입니다. 병합. 병합은 A 청구를 A 플러스 B 청구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소의 변경의 일종인데, 그것을 민사소송에서는 이걸 그냥 소변경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근데 우리는 10조가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요거를 병합으로 따로 분리해서 다루게 되고요. 추가적 변경을 말하는 것이죠. 추가적 변경인데, 먼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소송법 제10조에서 어디까지 병합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소의 변경이 원래는 동종의 소송 절차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지요. 병합도 소의 변경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래는 동종의 소송 절차에서만 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10조에 보시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라거나 부당이득 청구, 반환 청구라거나 아니면 원상회복 청구라거나 이런 것들을 병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판례에 따르게 되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이에요. 그처럼 우리 행정소송법은 관련 청구를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한 번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에다가 민사소송의 병합도 명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정해진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병합 범위가 또 축소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이 포함된 것은 병합 범위가 확대된 건데, 근데 또 거기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 청구만 병합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축소된 부분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청구가 과연 무엇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배당 상표 재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배당 상표 재개. 상표권을 배당을 받았어요. 상표권을 배당을 받았는데 누가 다 가져가 버렸냐면 재계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배당 상표 재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0조를 한번 볼까요? 행정소송법 제10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에 보시게 되면은 1항에 1호, 2호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청구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손해배상하고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원상회복 소송이 관련 청구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이렇게 배당 상표 재개 세 가지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민사소송하고 병합을 시키는 거고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이렇게 들어가면은 본체 소송도 취소소송이고 관련 청구도 취소이고 주된 청구와 관련 청구가 모두 다 취소인 상태인데, 그게 바로 표재개 이렇게 됩니다. 표는 뭘 말하는 거냐? 표리관계 말합니다. 표리관계. 재는 처분과 재결 말합니다. 처분과 재결. 그리고 개는 단계 처분 말합니다. 단계적 처분.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배당, 상표, 재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은 민사소송이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련 청구가 처분일 때, 처분에 대한 취소일 때는요, 표리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재결 처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계적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관계 했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행정청이 을한테 허가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을한테 허가 처분을 했어요. 여기에 처분의 제3자인 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이 을을 몰아내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한 명의 사업자만 선정하잖아.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제3자 소송으로 3유형 이렇게 제기하는 방법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기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을에 대한 허가는 갑에 대한 거부라고 의지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부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승소하면 재우열 심사를 해서 을을 내보내고 갑을 들여보내고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허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그 다음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둘 다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거야. 표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병합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본 게임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재결. 이 재결은 대상적 교육 때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직 처분이 나왔어요. 정직 처분이 나와서 소청 심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소청 심사를 들어갔더니 뭐가 나왔대? 파면이 나왔더래, 이게야. 파면이 나왔더래. 그러면 여기서 위에가 1번, 밑에가 2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파면 전체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얘는 지금 나한테는 아무 징계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위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의 고유한 영역에서 발생한 위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재결 취소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밑에 2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제거하려면 이거는 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 취소하고 재결 취소성이 어떻게 한꺼번에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물론 각각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병합해서 하나의 소송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이럴 때 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단계적 처분입니다. 단계적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행정, 대집행, 강제, 징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강이직 그랬습니다. 자꾸 나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면 이 회사 그만 다닌다는 거예요. 대강이직 해버린다. 대강이직, 대집행, 강제, 징수 이걸 생각하시면 되죠. 계고, 확정, 그리고 실행, 비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4개 전부 다 처분입니다. 전부 다 처분인데 그것을 각각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입니다.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단계적 처분에 대해서는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바로 관련 청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병합에서는 관련 청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0조 1항하고 2항이 나눠지는데 1항은 뭐냐면 이송이고 2항은 병합입니다. 1항은 이송이고 2항은 병합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송도 병합의 일종이에요. 병합의 일종. 관련 청구를 이송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주된 청구 쪽에 가서 병합이 돼 버립니다. 이송은 뭐라고 했어요? A 법원이 받은 소송 있잖아요. A 법원이 받은 청구를 B 법원으로 보내버리는 게 이송입니다. 보내버리는 게. 근데 이렇게 이송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전송 반송을 할 수가 없어요. 전송 반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송은 뭐예요? 전송은 구를 전자입니다. 구를 전자. 그러니까 A 법원이 B 법원으로 야 이거 네가 재판해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B 법원이 뭐예요? 아 나도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C 법원으로 보내버려. 그냥 굴려버리는 겁니다. 나한테 굴려온 거를 계속 굴려. 이게 계속 굴려 딴 데로 보내. 그런 전송은 금지됩니다. 안 됩니다. 또 뭐도 안 돼.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 이정미 씨? 이정미 씨? 아니, 심상정 씨였네요. 심상정 씨? 박근혜 씨를 그 다른 사람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그렇죠? 이재용도 무서워하고 모두가 엄청 무서워했죠. 그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박근혜 씨가 웬만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잖아요. 레이저가. 그죠? 그 레이저 맞으면 죽는다잖아. 그래서 다 죽었죠. 그죠? 요즘에 다시 부활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부활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검사장 가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결혼을 되게 늦게 하셨다면서요. 결혼을. 어저께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그게 늦게 한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50까지만 해. 그래서 그 안에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런 고민도 뭐 하는데 뭐 그분도 뭐 그런 케이스지만 여기서 심상정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박근혜 씨의 그 레이저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가 레이저를 쐈대요. 본인한테도. 그 토론할 때 막 이렇게 저분이 심상정 맞는데 이렇게 어쨌든 막 레이저를 막 쐈는데 레이저를 맞으면서 아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계속 속으로 반사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승리로 끝났다. 박근혜가 더 약 올라했다. 약 올리는 방법은 하죠. 욕하고 반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반송입니다. A 법원이 B 법원에다가 이 재판 네가 해 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B 법원이 A 법원에다가 반사 이렇게 하면은 반송을 할 수가 있어요. 반송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C 법원으로 보내는 전송도 안 되고 B 법원 돌려보내는 반송도 안 됩니다. 이송이 들어오면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송결정의 기속력이거든요. 그러면 넘어오면 관련 청구를 주된 청구가 있는 법원으로 보내버리면요. 그 주된 청구라는 A 청구가 있죠. 그 다음에 관련 청구라는 B 청구가 있잖아. 그럼 B법원이 이 B청구를 A법원으로 보내면 가서 원래 있었던 A청구하고 결합이 돼요. 결합이 돼갖고 병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1항은 뭐예요? 이송을 통한 병합입니다. 이송을 통한 병합. 근데 2항은 이송이 없는 병합인 거예요. 2항은 이송이 없는 병합. 그럼 둘의 차이는 뭘까? 1항은요, 문제에서 법원이 2개가 등장을 할 거고요. 그쵸? 2항은 법원이 1개밖에 안 등장을 할 거야. 딱 보면 1항인지 2항인지 나옵니다. 법원이 몇 개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병합이 어떤 종류의 병합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종류의 병합들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주로 또 출제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주된 청구 있지 않습니까? 본체가 되는 소송,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정지 취소를 하나 제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국가배상을 하나 제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뭐가 관련 청구야? 취송이 관련 청구입니까? 국가배상이 관련 청구입니까? 예. 충격은 제가 받았는데 왜 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예, 뭐야? 국가배상이 관련 청구죠? 취송이 주된 청구예요. 왜 그럴까? 취송을 관련 청구라고 보고 이 취송을 국가배상 쪽으로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국가배상이 있는 민사법원에다가 취송을 병합해버리거나 해버리면 걔들은 누구예요? 민사법원이잖아. 민사법원은 뭐가 없어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취소는 3개밖에 없다고 했죠? 취소 판결, 취소 재결, 취소 처분 3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라고 치게 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받은 수소법원 얘 한 명만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국가배상을 받은 법원, 민사법원은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걘 조도 못 먹어. 알겠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 행정법원은 민사사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배상을 취송 쪽으로 보내야 돼? 아니면 취송을 국가배상 쪽으로 보내야 돼? 국가배상을 취송 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련 청구에 손해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가배상이 관련 청구가 되는 거예요. 예, 주된 청구, 본체 소송이 영업정지 취송이 되는 겁니다. 영업정지 취소송이. 그러면 말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업정지에 대한 취소소송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래서 각하가 돼버릴 상황이야. 근데 이 국가배상을 일로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면 원래 제기했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소송 도중에 정지기간이 경과돼서 각하될 상황이야. 아직 소송이 계속되고는 있는 겁니다. 좀 이따 각하될 거야. 여기다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좀 이따 각하되면서 이 주된 청구 배가 이게 침몰할 거거든. 침몰할 거니까 위에 올라타버린 관련 청구도 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알겠어요? 통째로 각하당해요. 통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바지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지선, 네모난 배, 바지선 이렇게 딱 주된 청구는 굳건히 서 있어 줘야 돼요. 굳건히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본체 소송은 적법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가 깔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합과 관련된 내용은요. 주관적 예비적 병합 이거는 옛날에는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민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예 인정을 해버렸어요. 명문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 안 나옵니다. 주관 예비 그러면 그냥 되는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이상 질문될 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병합의 형태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그 숫자죠. 당사자의 사람 숫자. 사람 숫자를 가지고 보게 되면 객관적 병합이라는 게 있고 주관적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객관적 병합이 있고 주관적 병합이 있는데 객관적 병합은 뭐냐면 원고하고 피고 고정입니다. 원고하고 피고 고정이야. 갑하고 을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갑하고 을하고 싸움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럴 때 A 청구, B 청구 2개를 병합시키면 그런 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청구만 병합된 거야. 청구만 병합된 거야. 그래서 요거는 객관적 병합이 되고요. 주관적 병합은 방금 전에 그런 건 어떻습니까? 영업정지 취소하고 영업정지 국가배상. 이거는 객관적 병합이겠어요? 주관적 병합이겠어요?
이거는 주관적 병합입니다. 주관적 병합. 그렇죠? 왜? 피고가 두 명이에요. 예, 물론 동일 주체라, 실질적으로는 동일 주체라고 했지만 어쨌든 동작구청장하고 동작구하고 이게 피고가 두 명이 돼갖고 결국 소송 당사자가 세 명 이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3명 이상이 돼버리면 그건 뭐예요? 사람도 늘어났죠. 당사자 숫자도 늘어났죠. 그런 걸 우리가 주관적 병합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주관적 병합.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주관적 병합이 허용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2항에서 인정하고 있죠. 10조 2항에서 뭐가 포함되고 있는 중이야? 여기에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그리고 원상회복이 포함되고 있죠. 원상회복이. 오케이. 특이한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이한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든 문제들 중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사건 막 만들어야 되거든. 그 봉근 형님한테 제가 성준이 형님한테 뭐 봉근 형 이제 봉근이 형이잖아, 그렇지? 교수 임명됐으니까 봉근 형이지. 실명 쓰고 있더만. 들어가 봤어요? 어디 갔는지는 알아요? 네, 얘기 안 했나? 저 얘기했죠? 저희 학교 바로 옆에 그 서경대학교라고 거기 갔다고 어제 얘기했죠, 맞아. 거기 들어가면은 내가 어제 퇴근하면서 형한테 연락을 해갖고 어디서 이런 사진을 구했어? 사진이 보통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사진 올리면 되게 공부하는 사람 같은 표정이나 뭐 그런 사진을 올리는데 엄청 간지난 사진을 올려놨어요. 야, 강사할 때도 쓰지 않던 이런 간지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랬더니 분명 지금 얼굴이 아니거든. 이런 간지 어디서 생긴 거야? 평소에 이걸 쓰지? 이제 와서 숨겨놨나? 뭐야? 그래서 엄청 멋있는 사진이 하나 올라갔더라고요. 그 옛날에 정말 옛날에 꽃미남이었거든. 꽃미남 시절에 그때 정도는 아니고 꽃미남과 현재의 중간 정도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뭔 소리죠? 뭔 소리냐면 실림에서도 이렇게 그 문제 만드는 사례 만드는 방법 정말 민망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문제의 완성도와 그 다음에 개연성 그리고 뭐 찍어 맞추는 거는 원래 특기여서 제가 원래 정확히 찍어 맞추긴 하는데 그 문제 만드는 거는 정말 선생님이 그것만큼 탁월하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게 봉근이 형한테 배운 거예요. 봉근이 형한테 문제는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저 어렸을 때 30대 초반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혼자 막 훈련을 했지 문제를 재밌게 만드는 법 막 그래갖고 사건을 우선 이제 가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말이에요. 서울시가 동작구청장한테 사무를 위임했어요. 사무를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청장은 뭐라고 했지? 동작구의 지자체장으로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서울시에 손발이 돼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만약에 위법하게 행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정상적으로라면 그 피해 국민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까? 서울시죠. 그죠? 서울시 손발로 움직인 거니까 사무 수행으로 인한 유익도 서울시가 얻고 있는 거지 동작구가 얻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뭔가 법적 의무, 책임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서울시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이래 버리면 확실히 달라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취소 소송은 바로 동작구청장이 되는 거지만 하지만 손해배상, 국가배상은 아예 서울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도 어떨까요? 201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여러분들 실업급여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치면 돈 주고 장애급여 주고 이런 식의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과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했지만 지금은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일괄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보험료 부과가 나왔어요. 내가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산재보험료 부과가 나왔는데 그 보험료 부과가 왜 이렇게 많아? 또는 난 지금 여기서 사업주가 아니야. 나한테 왜 부과해? 하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가 누굽니까? 그 부가 고지한 게 건보공단이기 때문에 피고가 건보공단이야. 건보공단.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나왔는데 만약에 나한테 1,000만 원이 나왔어. 1,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00을 냈어. 어떻게 5,000을 내? 500을 냈어. 500을 냈어. 5,000을 내면은 나머지 4,000은
법상 산재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쓸데없는 얘기까지 나가네. 예.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초과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급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환급 결정이 없어도 나는 환급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수로 5천 얘기해서 그런 얘기고요. 네, 그게 아니고 500을 냈어. 500을 냈는데 500은 안 냈어. 500을 안 냈어. 그러니까 나머지 500을 안 내고 싶어서 내가 취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제거하면 안 낼 수 있잖아. 근데 이미 내버린 부분 있잖아. 이미 내버린 부분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돌려받아야 되려면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땐 피고가 누가 될까요? 건보공단은 돈을 걷어다가 근로복지공단한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돈을 낸 거는 500만 원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죠? 네, 금복공단 주머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내 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전달해준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그 사람 돈 없어요. 그죠? 이럴 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기하면 금복공단을 상대로 제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건보공단은 부가 주체가 되고 있는 거고 금복공단은 귀속 주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누구한테 귀속되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 분명히 뭐야? 그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하고 이게 주된 청구가 되겠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관련 청구가 되겠지. 병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합되면은 분명히 피고가 2명으로 늘어나잖아. 서울시에다 동작구청장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복공단이다 건보공단 이렇게 해서 피고가 2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주관적 병합이 되는 겁니다. 주관적 병합이. 그 다음에 병합의 시기. 지금 요건 이송을 통한 병합이 아닙니다. 이항 병합 얘기하는 거예요. 1항은 이송이고 2항은 그냥 병합이에요. 그냥 순수 병합. 그래서 2항에 병합 들어가면요. 원시 병합도 될 수가 있겠죠. 원시 병합. 보통은 이제 원시 병합을 합니다. 원시적 병합은 뭐예요? 처음부터 주된 청구하고 관련 청구를 한 번에 제기하는 거야. 그게 원시 병합이에요. 뭐 이름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후발 병합 또는 추가 병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후발 병합, 추가 병합은 먼저 하나를 걸어 놓는 거죠. 주된 청구 하나 제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내기엔 아쉬움이 이러면 한 개 더 거는 거예요. 한 개 더. 그럴 때 이제 추가 병합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추가 병합을. 이건 나중에 관련 청구 소송을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입니다. 태양. 우리 이제 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처음에 그냥 아니죠. 어렸을 때고 지금이어서 이제 그 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처음에 이 태양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뭐 이렇게 태양계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막 까르륵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튼 뭐 공부나 해라 씨 막 이런 분위기야. 와 진짜 나이 들면 죽어야지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죽을 때까지 강의할 거다 씨 그죠?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단순병합. 단순병합은 뭐냐면 A 청구하고 B 청구하고 둘 다 판단해 달라 요구하는 게 단순병합이에요. 선택병합은 뭐야? A 청구하고 B 청구하고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하나만 해주세요. 이게 선택병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간에 있다 넣었네. 예비적 병합, 예비병합. 예비병합은 뭐냐면 이건 순서를 매겨. 순서를 매겨가지고 하나는 주의적 청구, 하나는 예비적 청구 이렇게 걸어요. 순서를 매겨가지고 알고리즘을 그리는 거거든. 그래갖고 앞에 있는 주의적 청구 있잖아. 그거 먼저 해달라는 거야. 그거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인용이 되잖아요. 그럼 뒤에 건 필요 없는 거야. 예비적 청구는.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의 인용 판결은 예비적 청구의 해제 조건입니다. 주의적 청구의 인용 판결은 예비적 청구의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라는 건 소멸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죽어버린다. 그래서 주의적 청구가 인용이 되면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비적 청구는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취소를 제기한다 이거야. A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보통은 앞에다가 주의적 청구 뭘 걸겠어요? 무효를 걸까? 취소를 걸까? 여러분이라면 뭘 걸겠어요? 무효를 먼저 해달라고 할까? 취소를 먼저 해달라고 할까요? 무효를 먼저 해달라고 해야지 당연히. 사람이 포부가 커야지. 어? 무효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무효 아닌데? 그러면 아닌 말고 그러면 취소송으로 가고. 이게 바로 예비적 병합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A 처분의 무효를 주장해봐. 그랬는데 그게 무효 맞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끝. 그죠? 근데 만약에 무효 아니야 이래 버리면 그럼 취소로 돌려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겁니다. 예비적 병합. 앞에 게 뭐라고? 인용 판결, 뒤에 게 해제 조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실무적은 제일 많이 쓰고요. 판례 보시면 이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우선 세 개 중에서 여러분 법원은 뭐 제일 좋아할까요? 어쩔 수 없이 병합이 들어오긴 들어온다고 쳐. 그럼 세 개 중에 뭘 제일 반길까? 버선발을 뛰어나와서 막 반겨. 뭘 반겨? 선택병합을 반기죠. 내 마음대로 하래잖아. 내 잘하는 거 고르면 되잖아. 그렇죠? 사람 다 자기 좋아하는 과목 있고 좋아하는 주제 있고 좋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 중에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라고? 난 이거 해야지. 고를 수 있잖아. 제일 짜증나는 게 뭘까요? 단순 병합이지. 다 알아잖아, 나보고. 그쵸? 그 뭐예요? 여러분 그 과목이 선택이 하나도 없어. 다 필수야. 다 필수면 몇 개 나오나, 지금? 다 필수면 한 10개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럼 엄청 짜증나지? 그 짜증나요. 단순 병합해갖고 하면은 판사 짜증나면 퇴근 다 끝난 겁니다. 이제 퇴근 못 한 달 동안. 그죠? 이런 상황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예비 병합은 이게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판례도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쓰는 거냐면 A 처분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 시간 놓쳤어 이미 90일 놓친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A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하게 소송밖에 못 제기해요. 재소기한 제한 없는 걸로. 그렇죠? 무효하게 소송을 걸어. 이걸 주의적 청구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효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 그렇죠? 무효는 거의 뭐 간무에 콩나듯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취소 하나 걸어야지. 취소가 아예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아예 안 되니까 뭐 하냐면 재소기간을 살리는 거야. 후 불어가지고. 어떻게 불면 돼? 가갖고 그 처분 취소해달라고 신청해. 행정청한테. 신청하면 걔가 뭐라고 했어? 자기가 한 건데 그걸 취소해 주겠어? 이러겠지. 그거 거부야. 알겠어요? 명시적 거부 안 돼도 이렇게 하면 거부입니다. 법적으로 거부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뿔을 유도하면 돼. 알겠어요? 뿔을. 그래갖고 뿔을 유도해서 거부를 잡잖아? 그럼 거부 처분 아직 나오고 90일 안 지났잖아. 거부처분에 취소를 제기하는 거야. 거부처분에 취소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거는 거야. 근데 둘 다 사실은 뭐예요? 크게 실효성이 떨어져.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는. 왜냐하면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 다음 두 번째 취소를 신청했다 거부를 당하면 신청권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세 개를 기억해 놓으세요. 뭐냐면 제재 처분, 취소 처분, 거부 처분 세 개야. 제재 처분, 취소 처분, 거부 처분은 신청권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남을 제 때려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 뭐 개선 명령 해주세요 환경부장한테 이런 거 한다고 했지. 그런 거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남 때려달라고 하는 걸 뭐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하기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취소해 주세요. 취소는 행정청 마음인 거예요. 취소를 하든 말든. 그쵸? 그것도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부 처분. 만약 갑이 허가를 신청했어. 그랬더니 을이 옆에 와가지고 제가 신청한 거 거부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야. 그럴 신청권이 있겠어? 이건 양아치예요. 그죠? 이건 양아치입니다. 그런 건 정말 예외적으로 몇 개 인정돼요. 몇 개.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처분, 취소 처분, 거부 처분 세 개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어요. 그런 거 요구할 권리 없습니다. 응답도 요구할 권리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거부 처분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아예 대상적 격부터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변호사는 뭐 입금이 되면 하긴 해야 되잖아. 그치? 최선의 방법이 이거예요. 최선의 방법이 항상 뭐야? 적극적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그 다음에 소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나를 주된 청구, 무효를 주된, 그 다음에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거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물론 다 각하되고 기각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7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게 되게 유명하고 문제 자주 나오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협의수익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급여 청구. 기억나시죠?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동안 못 받은 돈 달라고 급여 청구하면 기각된다고 했죠. 왜 그렇죠? 파면 처분이나 제명 의결이나 얘네들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처분이 있다고 치면 기각이잖아. 있다는 전제를 깔면.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이건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문제 중에 보면 보험료를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가금을 부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했다. 또 하나 뭐였나? 하여튼 5개를 부과했어요. 5개를. 예, 문제가 5번 나왔어요. 5번. 올해도 나왔으니까 6번 나왔네요. 6번. 예,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나한테 보험료를 내라고 부가처분이 나왔어요. 부가처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나 제기를 하고요. 이미 돈은 냈어요. 예, 1,000만 원 내라. 1,000만 원 냈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겠지. 그러면 이럴 때는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 잡아야 되거든. 왜?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부터 제기하면 부가처분 저기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 부당이득 없잖아. 부당이득은 뭐야? 민법 741조에 있는데 전에 저쪽 끝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 공법관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일반법 원칙적 규정 맞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가지고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법률상 원인이 바로 뭐냐? 부가처분의 효력이란 말이야. 부가처분의 효력. 근데 부가처분 저기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야. 국가 가져간 게. 그럼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아니니까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됐지. 성립이 안 되면 당연히 기각되겠지. 그죠? 기각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부터 가는 게 맞아? 취소 먼저 가는 게 맞다고요. 왜 나한테 부과하냐? 라고 하면서 먼저는 취소를 제기해야 돼. 그래서 그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잖아. 제거하고 나면은 부당이득의 민사법원도 충분히 부당이득 성립됐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순서를 잡아야 돼요. 근데 부가처분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판결의 효력으로 제거하는 거죠. 판결의 효력은 언제 생겨요? 판결의 효력은 1심 법원에서 취소 판결 나오면 처분 효력 제거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그런 건 종국 판결이라고 해. 심금만 종료시키는 판결이에요. 확정이 돼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하겠지. 안 그러면 말이에요. 효력을 발생을 시켜갖고 처분의 효력 없는 걸로 치고 막 법률관계 변동된 걸로 인정하고 막 기속력 부과했고 행정청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고 다 했는데 2심 가갖고 뒤집어졌어. 그럼 또 다 다시 올라갔다 되돌려 놔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2심이 또 3심 갖고 또 뒤집어졌어. 그럼 다시 또 다시 원상복귀 시켜내야 되잖아. 파기환 송심 내렸는데 또 뒤집어졌어. 또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말도 안 되지잖아요. 그렇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너무 심각하게 깨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건 재판 절차 다 끝나야 돼요. 다 끝나야 돼요. 그게 바로 확정이란 말이에요. 확정. 확정이 돼야만 비로소 뭐 가능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 그게 확정이 돼서 부가처분이 제거되고 그럼 제거가 됐으니까 이제 부당이득 제기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병합하려잖아요.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서 부가처분에 대한 부당이득 소송을 병합해서 들어가. 그러면 이 취소의 인용 판결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게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그렇죠?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거잖아요. 1심만 끝난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이 없어요. 판결의 효력이 없으면 부가처분이 제거가 안 됐어. 그럼 이 부당이득은 뭐야?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 병합하면 부당이득은 무조건 기각이에요. 그럼 100% 기각될 걸 왜 병합하라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제10조에서 다른 게 아니라 부당이득도 역시 병합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냥 법원이 취소하면 그만이고 그것이 확정돼야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요렇게 두 개가 병합됐을 때예요. 취소송 and 부당이득 두 개가 병합됐을 때 요렇게 두 개가 병합이 됐을 때는 확정되지 않아도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10조를. 이 말이 우선 맞고요. 그러니까 특이하잖아. 특이하니까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병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서의 추가 변경이에요. 처분서의 추가 변경. 요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데 결론만 내릴게요. 정말 중요한데 결론만 내려.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본 게임 가서 하려고? 아니. 결론을 먼저 기억해야 돼. 문제는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이유 제시라는 걸 해요. 이유 제시. 여러분 행정절차법 우리 얘기했었죠. 행정절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얘기 안 했습니까? 네, 제가 여기저기 수업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내가 어디서 뭔 소리를 했을까? 여기서 안 했다고 칩시다. 행정절차법이란 법이 있어. 아니겠어요? 행정절차법이란 법이 있는데 얘는 나라마다 다 있는데 나라마다 그 법에 담는 내용은 다 달라. 우리나라는 뭘 담았냐면 행정절차법 1조에 보면 신입생들은 선배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선배는 후배를 때리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말이 안 되지, 그치?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이냐면 신입생들한테만 적용해요. 행정절차법은. 신입생들은 학교에 왔는데 잘 모르잖아, 그렇죠? 수강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학관이 어디인지 모르죠. 학관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그 뭐 교학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건 근처에 술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죠?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뭐라고? 신입처지에 신입생들의 처지에 있으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절차대로 하는 거야. 절차대로. 신은 신고예요. 입은 입법 예고고요. 처는 처분 절차입니다. 지는 행정 지도고 예는 행정 예고예요. 신입처지에 뭐라고?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그리고 행정 지도, 행정 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뭐가 중요할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모르면 3번.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처분 절차. 처분 절차에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절차가 있고 침익적 처분에 대한 절차가 있고 양쪽 다 양다리 걸치는 절차가 있고 세 개가 있어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라고 해. 왜냐하면 수익적 처분은 신청해야 되잖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라고 해. 그 다음 두 번째, 침익적 처분은 불이익 처분 절차라고 해. 불이익 처분 절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익과 침익을 넘나드는 친구를 공통 처분 절차라고 합니다. 그게 다야.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이. 오케이? 신입처지에서 처분 절차. 처분 절차의 3개. 공통, 신청, 불이익. 이렇게 3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공통 처분 절차. 그게 바로 23조에 있는 이유 제시입니다. 이유 제시. 그러니까 행정청이 국민한테 처분을 할 때는 왜 내가 너한테 이 처분을 하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는데 처분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개가 있겠지. 어느 법에 근거해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전자를 법령상 근거라고 하고요. 후자를 사실상 근거라고 합니다. 오케이? 23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 근거가 법령상 근거고요. 이유가 사실상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갖고 뭐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통고 처분할 때 너 저기서 횡단보도 건넜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너 횡단보도 건넜다. 무단으로. 이게 사실상 근거. 그래갖고 도로교통법 몇 조에 근거해서 이게 법령상 근거. 이렇게 제시해. 야, 너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근거. 식품위생법 몇 조에 근거해서 이러면 법령상 근거.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유를 제시할 때 이 2개를 알려줘요. 2개를 알려주게 돼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알려줬는데 나중에 소송 도중에 그거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누가? 행정청이. 그래도 되겠냐 이거야. 그래도 되겠냐. 되겠어요? 안 될 건 또 뭐 있어? 안 될 건 또 뭐 있어? 예. 될 건 또 뭐 있겠고, 그치? 예. 이게 뭐, 무조건 안 되고 무조건 되면, 배울 이유가 없죠.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처분권주의라는 게 있죠.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뭐뭐뭐에 적용된다고? 소개시, 소속물, 소종료에 적용된다고. 근데 우리가 소개시, 소개시, 소종료는 어디서 봤어? 방금 소의 변경에서 봤지.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니까 반드시 원고에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한 개 남아서 지금? 소속물 남았지. 그래 소속물로 갑시다. 그럼 되는 거지. 그쵸? 소속물을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땡겨다 써야지 뭐 어떠겠습니까? 네. 별거 없어. 네, 별거 없어. 그냥 한번 쭉 설명 듣고 밑에서 재밌는 얘기 듣고 뭐 다른 학원에는 스파르타반이 있다고 뭐 그러대. 그다음에 여기 박찬원 선생님이 뭐 캠프 뭐 했다면서요. 산에 가서 한 거예요? 몰래? 뭐 캠프 뭐 산에 가서 뭐 했나 본데. 산에나 한번 갈까? 캠프 열어놓고 뭐 여기 영어 선생님인가? 이렇게 포스터 보니까 뭐 다 못 맞히면 못 나간다며.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캠프 해갖고 산에다 가둬놓고 미저리처럼 그렇죠?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때리고 이렇게 할까요? 그럼 바로 합격해요. 합격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릴걸?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등수가 한 번에 250등이 올랐어. 그러면 등수가 평소에 몇 등이었을까요? 그렇죠. 다 들어놨네. 뭐 이건 뭐 성형 고백이랑 비슷한 거 수준이야, 그렇지? 중학교 때 그랬어요. 열심히 놀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놀았는데 고등학교 딱 입학하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전교 1등이었어요. 그 한 번 1등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건 줄 알아. 과거 올챙이적 생각 안 해요. 근데 요거를 두 달 반 동안 그걸 만들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만들어 주신 분들이 바로 스파르타 학원이에요. 스파르타 학원. 공부 좀 해라 너는. 그래갖고 부모님이 스파르타에 집어넣었어. 그때 그거 처음 생겨갖고 막 유행했거든요. 과외 시킬 돈 없고 그런 데나 집어넣을 테니까 가서 하라고. 들어갔더니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 전국의 전교 1등들이 다 온 거야. 그런 거 처음 생기니까. 나만 이상한 놈인 거예요. 무슨 나 혼자 외부인? 막 이러고 뭐지? 막 이래. 근데 뒤에서 10%까지를 매일 시험을 봐갖고 10%까지를 걸러갖고 매일 위에 옥상에 대로 때려요. 엄청 때려요, 엄청. 강목으로 보통 그렇게 하면 한 20명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있거든? 막 때려. 근데 이거를 한 일주일 맞으니까 이거 안 되겠어, 도저히. 이러다가 못 견디겠어. 그 집에 안 보내주고. 막 성남에 그때 개발 전이어서 차도 없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정말 안 맞고 싶어서 이해고 나발이고 없다. 이거 그냥 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근데 뭐 난 애들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현저히 떨어지잖아. 방법은 없다. 그냥 외우자 이거였어요. 그냥 외우자. 지금도 저쪽에 행시 애들이 5급 애들이잖아요. 그대로 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럼 합격해. 별거 없어 인생, 그죠? 간단해. 뭐지? 그냥 갱지 있잖아요. 비포 용지 큰 거. 갱지 사면 인터넷 사면 얼마 안 해. 왕창 사. 그 다음에 한 200장씩 대충 묶어. 그래갖고 제 연구실에서 그냥 스테이플러 찍어요. 나와줘. 그냥 하루에 이거 하나씩 날려라. 이거야 그냥.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은 그거예요. 그냥 매점 가고 연습장을 사. 그래서 연습장 무조건 하루에 2권 날리기인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는 거야. 핵심 키워드만. 그대로 외우는 거야. 책을 통째로. 나중에 그 교육학이랑 이런 거 하는 애들한테 들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원래 거기서도. 난 몰랐어. 그냥 안 맞고 싶어서 했던 것 뿐이야.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캠프 한번 할까? 한 달 안에 합격시켜줄게. 한 달 안에. 그냥 가둬버리면 게임 끝나요. 그런 거 하면 오나? 여기는? 오나요? 안 때리고, 안 때리는 걸로, 약 올리는 걸로, 말고문 정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오나? 근데 합격은 되게 빨라요. 저는 누가 저한테 그런 걸 시키면 저는 해요. 왜냐면, 우선 시간하고, 금전하고, 세이브는 세이브잖아요. 결과만 보장이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했는데, 1인당 뭐 20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뭐 강실 하나를 이렇게 배정을 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약속한 효과가 안 나오면 100% 환불한다.
미칠 거 없잖아. 그쵸? 합격이 되면 1년 동안 쓸 돈 뭐 훨씬 더 반토막 낼 수 있는. 합격이 안 되면 돈 다 돌려받는 거고 뭐. 예, 그 뭐 남은 건 공부한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공부한 건 무조건 남습니다. 예, 절대 손해 볼 거 없잖아. 또 여기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또 이상한 거 자꾸 시도하게 돼. 예, 공부나 열심히 해야죠. 네. 이제 있잖아요. 처분권주의가 있어요. 처분권주의가 3개가 있었죠. 네, 3개가 있습니다. 소의 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물이 있고, 그 다음에 소의 종료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2하고 3은 방금 우리가 소변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로.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소장 작성할 때하고 판결문 작성할 때 중간에 샌드위치 만들어서 소송물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A처분의 위법성이 나왔죠. 그래요. A처분의 위법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얘는 뭐라고요? 당해 처분의 위법성. 위법 존부입니다. 위법 일반.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당해 처분 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처분의 동일성을 보는 겁니다. 동일 처분. 처분이 바뀌면 소송물이 바뀝니까? 당연히 바뀌죠. 소송물은 뭐라고 했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고 했죠. 심판 대상이 되는 내용. 처분이 바뀌면 A 처분에서 B 처분으로 바뀌잖아. 바뀌게 되면 법원은 처음에는 A 처분이 위법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뭘 봐야 돼요? B 처분이 위법인지를 봐야 되잖아. 아예 소송물이 바뀌지요. 그래요. 여기서의 기본은 바로 뭐냐면 처분의 동일성 유지입니다. 처분의 동일성 유지. 그런데 처분이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했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 동일 상대방, 동일 내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 사유여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동일 사유. 오케이? 예, 그런데 지금 피고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그 정의 한번 보세요. 정의. 처분서의 추가 변경은 아까 뭐라고 했어? 이유 제시 과정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처분의 사유를 법령상 근거할 수도 있고 사실상 근거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거를 소송 도중에 바꾸는 거라고 했죠. 바꾸는 겁니다. 정확한 정의 암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도적시다 이렇게 돼 있죠. 도적시다. 도둑놈들 있죠. 도둑놈들. 네, 도둑놈들 많이 봤죠. 예, 최순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도순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둑놈들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누구야 부장 그 사람. 예. 시민 운동가로 나섰더만, 그렇죠? 예, 한 대 맞더니 시민 운동가로 나서갖고 어려운 학생도 돕고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예, 바로 그런 거죠. 자기 시다바리들 있죠. 시다바리들을 도둑놈들은요, 예, 의리라는 게 없어요. 의리라는 게 없어요. 맨날 바꿉니다. 알겠어요? 도적시다. 예, 도둑놈들은 뭐라고? 시다바리를 항상 꼬리 자르기 한다. 꼬리 자르기. 처분 사유를 지금 변경하는 거잖아. 도는 뭐야? 소송 도중. 적은 뭐예요? 적법성 확보입니다. 적법 확보. 예, 지금 이미 소송 중이기 때문에 예, 피고의 입장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려면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예, 그다음 시 이유 제시. 이유 제시 과정에서 그때 처음 제시했던 사유를 바꾸는 거야. 다른 사유. 당시와 당초 사유와 다른 사유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유를. 할 수 있겠죠? 도적시다. 이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에요. 소변경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죠. 예, 처분을 변경한다, 사유를 변경한다, 청구를 변경한다. 여기는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사유를 변경한다야. 사유를 변경한다니까 변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교환적 변경이 있고 추가적 변경이 있다고 했지. A를 B로 바꾸는 게 있고 A를 A 플러스 B로 바꾸는 게 있었죠. 아까는 소송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돼? 처음에 당초 사유가 A 사유야. A 사유를 B 사유를 아예 바꿔버리게 되면 그런 게 바로 뭐예요? 교환적 변경. 그걸 여기서는 처분 사유의 변경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변경. 그 다음에 추가적 변경은 A 사유를 A 플러스 B 사유로 바꾸는 거. 그게 추가적 변경이죠. 추가적 변경. 그걸 여기서는 처분 사유의 추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추가. 예. 협의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이니까. 그래서 추가 변경. 그러면 추가는
추가적 변경, 변경은 교환적 변경, 이걸 말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정의를 갖고 보시면 이제 상황이 보이잖아. 갖고 보면은 지금 상대방 값이 바뀌어요? 아니죠. 값은 안 바뀌어요. 처분의 내용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적법하다고 확보를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야. 지금 피고는 뭐만 바꾸는 거예요? 사유만 바꾸는 거예요. 사유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소송 도중에 사유를 바꾸는데 말이야. 사유를 바꾸는데 이 사유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법령상 근거로서의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런지 사실적 기초, 사실상 근거로서의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법의 근거를 바꾼다고 해서 야, 너 있잖아. 그 숙박업소에서 음식을 팔았다고 쳐봐.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예, 음식식품위생법, 예, 법은 여러 개가 적용된단 말이야. 여러 개가 적용되는데 법적인 근거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처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가 바뀐다는 거는 단지 법률적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것뿐이지 처분이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무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제한. 뭐라고 해? 근거 법령 자체만 바꾸는 거는 처분 사유 추가나 변경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허용된다 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받는 거야. 집중을. 사실상 근거. 이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바꾸는데 말이에요. 바꾸는데 기준이 뭐라고 한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기사동이란 말이에요. 기사동. 오케이,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제시한 당초 사유로 A 사유가 있더라 이거야. A 사유가. 그 다음 네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B라는 사유가 있더라 이거야. B라는 사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사실상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통성이 인정되면 바뀐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괜찮은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바로 와닿기는 힘들겠지만 이게 이런 상황이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가 처분 사유로 이것만 제시해도요. 피고가 이것만 제시해도 기사동이 인정되면 법원의 심리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심리 범위는 원래부터 여기까지야. 피고가 따로 주장 안 해도 법원은 원래 비사유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 여부도 원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 1건 기록 현출은 기사동이라고 했잖아요. 1건 기록 현출은 기사동. 이게 명시적으로 주장된 사유인 거잖아요. 이게 아직 주장되지 않은 사유인 거잖아. 이번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처사 추변을 통해서 명시적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얘가 이거를 명시적 주장 안 해도 원래 법원은 이거 심리할 거였어. 심리할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허용이 되는 거잖아. 원래 되는 거니까. 그치? 그거 얘기를 하는 건데 보세요. 기사동이 깨지면 무슨 일이 생겨? 기사동이 깨지면 전혀 생뚱맞은 별개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의 동일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사유의 동일성이 깨져버리게 되면 처분의 동일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처분의 동일성이 깨지면 어떻게 돼? 소송물의 동일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물에 변경을 가해버렸는데 누가 소송물에 변경을 가한 거예요? 법원하고 피고하고.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 했어? 원고가 결정하는 거잖아. 처분권주의. 알겠어요? 처분권주의. 원고가 소송물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아예 A 처분이 B 처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기사동이 깨지면 처분이 바뀌어요. 처분이. 왜? 처분의 동일성 깨지니까. 처분이 아예 바뀌어요. 처분은 소송 도중에 이렇게 피고가 함부로 바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에 반하니까? 처분권주에 반하니까. 그래서 항상 기사동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쪽에 문제 보니까 이렇게 다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문제 잘 내던데. 그래서 교수님 만세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상 한계 하나를 더 봐야 돼. 시간상 한계를 딱 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만 추가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 그치?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만 추가나 변경할 수 있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리적인 판단은 본 게임에서 하나씩 다 짚을 거니까 걱정 말고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말이야. 피고 본인한테 유리한 사유가 생겼다라고 해갖고 그걸 지금 주장을 해버리고
그 주장한 B라는 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을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돼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여기 이렇게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앞부분에 타임라인을 그려봐요. 1구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구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구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법원은 어디에 있는 것만 판단할 수 있어요? 1구간이죠. 1구간. 여기에 있는 것만 판단할 줄 알죠. 뒤에 건 판단을 원래부터 못하는 거라고요. 위법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니까. 위법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니까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사유만 판단 내릴 수 있는 건데 피고 이노마가 여기서 생긴 거 여기는 당연히 못하죠. 판결 이후 상황이니까. 그죠? 여기서 생긴 개정된 법령이라거나 변경된 사정이라거나 이런 거를 이거를 소송 도중에 주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얘의 능력 범위 바깥의 문제예요. 얘는 뭐예요? 허공에다 혼자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얘한테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봐 법원은 뭐라고 생각해?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란 말이야. 얘는 여기까지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해봐요. 무슨 말. 이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무의미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객관적 사유에 대해서까지만 추가나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걸 겁니다. 그렇죠. 요 정도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뼈대는 잡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판결로 넘어가 볼게요. 판결로. 우리가 알기 쉬운 행정법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소송 재판이 있고 본안 재판이 있고 법원 판결이 있고 3단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소송 재판에서는 소송 요건 판단 내렸죠. 소송 요건을 갖추면 무슨 판결 나온다고? 본안 판결. 그다음 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 무슨 판결 나온다고 했어요? 각하 판결 나온다고 했죠. 그럼 각하 판결 우리 따로 배워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건 소송 요건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본안 판결을 배워야 되는 거죠. 좋아. 그럼 본안 판결을 가게 되면 청구의 이유가 있으면 무슨 판결? 인용 판결. 청구의 이유가 없으면 무슨 판결? 기각 판결.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그럼 인용하고 기각을 따로 배워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처분이 위법이면 인용이고 처분이 적법이면 기각이잖아요. 그럼 법원의 판결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뭐가 되는 거야? 우선 소송 판결인 각하 판결은 그냥 완전히 배제당하는 거고요. 본안 판결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인용 판결 중에서 특이한 친구죠. 특이한 친구. 뭐예요? 일부 인용 판결. 일부 인용 판결. 여기가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기각 판결 중에서 특이한 기각 판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사정 판결. 그래 두 개가 우리가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일부 인용 판결을 볼게요. 일부 인용 판결. 우리 먼저 법조문 한번 먼저 볼까요? 법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를 볼게요. 4조에 보니까 1호에서 취소는 뭐 한대? 취소 또는 변경한대. 그렇죠? 취소 또는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 취소는 내가 싫어하는 처분을 아예 다 제거해버리는 거잖아? 그럼 그게 전부 인용이겠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이 구하는 것을 언급을 하겠지 졌을 때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인용이에요. 인용인데 그 취소가 뭐라고? 전부 인용이라고. 전부 인용. 오케이? 그러면 이게 다 인용의 일종이라면 바로 변경이 뭐가 되는 거야? 일부 인용이 되는 거지. 일부 인용이. 오케이? 그러면 변경이 문제가 출제가 되겠네. 그렇다고요. 변경 판결이 출제가 되는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심판법 5조 1호로 가세요. 심판법 5조 1호로 가세요. 행정심판법 5조 1호에 가게 되면은 거기도 똑같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라고 돼 있어요. 우선 똑같군. 그죠? 취소송하고 취소심판하고 우선 취소하고 변경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요. 그래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 힌트 하나 먼저 얻어볼게요. 행정소송법에 취소의 인용 판결에 대한 법조가 있을까 없을까? 취소의 인용 판결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행정심판법에는 취소 심판 인용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있어요. 43조 가보세요. 43조에 가보시게 되면은 1항에는 각하재결, 2항에는 기각재결, 4항에는 5항에는 인용재결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3항은 취소, 4항은 무효, 5항은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43조 3항을 보시면 되겠죠? 43조 3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취소재결, 변경하거나 변경재결, 그리고 변경명령재결을 한다, 변경명령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지금 변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왜 변경이란 말을 따로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어요? 왜 변경이란 말을 따로 하고 있을까 얘가? 이상한데?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쐐기 한번 박아볼게. 쐐기 하나 박습니다. 행정소송법 12조 1문 보세요. 12조 1문에 원고적격이 있어요. 그 다음 심판법은 13조 1항 1문에 청구인 적격이 있어요. 소송은 원고라고 했지, 심판은 청구인이라고 했죠. 근데 소송법 12조에 보면은 분명히 정의는 똑같았었습니다. 정의는 취소나 변경을 구한다고 했어. 근데 원고적격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라고 했죠.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라고. 그러면 변경을 구할 법률상이익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야? 이상하지? 그 다음에 심판법 13조 1항 1문 가세요. 심판법 13조 1항 1문을 가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오탄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이익이라고 돼 있죠. 이래 이게 뭐지? 같은 변경인데 소송법에서는 변경이란 말을 정의 외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판법에서는 뭐 돌아다니면서 변경은 따로 변경이라고 밥상을 따로 차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거는 소송에서의 변경하고는요 급이 다르다는 거야. 심판에서의 변경이. 뭐가 달라? 소송에서의 변경은 그 변경이 취소의 일종인 겁니다. 취소의 일종인 거예요. 취소의 범위 내에서밖에 못 움직여. 밖으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심판에서의 변경은 취소에 갇혀 있지 않아요. 취소를 벗어나는 자기만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추가 영역이 있다고, 추가 영역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소송에서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이다. 심판에서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이다. 제가 누차 뭐라고 했습니까? 소극은 기존의 법률관계로의 회귀, 기존의 처분 효력으로의 회귀, 일부든 전부든 간에. 그리고 적극은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법률관계의 창설, 새로운 처분 효력의 창설이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요. 이건 소극적 변경이고 저건 적극적 변경이란 말이에요. 우선 여기까지 문제인식은 가졌지? 문제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정확히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칼로리 바란스죠. 행정법은 칼로리 바란스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로리 바란스가 뭔지 아시죠? 칼로리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만 있었는데 요즘에 주황색도 생기고 뭐 연두색도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색소가 들어간 건가? 아니죠. 치즈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뭐가 새로 들어간 거예요. 1995년도에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199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95년도에 제 책상 위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과자인데 앉아있으면은 누가 자꾸 갖다 줘요. 그때 괜찮았었어. 괜찮았었어. 이렇게 돼지도 아니고 그때 괜찮았었어. 그래가지고 누가 자꾸 갖다 줘서 처음 알았어. 이건 빵도 아닌 것이 과자도 아닌 것이 밥도 아닌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군. 근데 알고 보니까 비싼 거더라고. 그쵸?
비싼 거요. 아, 빵 그때만 해도 뭐 한 200원 뭐 그러면 이만한 거 먹을 수 있는데, 그쵸? 근데 요만한 게 뭐 1,000원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 이게, 그래서 선물이라고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예, 칼로리 밸런스를 존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칼로리 밸런스 행정법이라고 불러주세요. 칼로리 밸런스.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게 변경이에요. 이게 변경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걸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냐면 형성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형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칸을 나눈단 말입니다. 칼로리 밸런스가 이렇게 3칸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먹으면 안 됩니다. 비싼 거니까 어떻게 똑똑 부러뜨려서 친구끼리 3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체합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요게 뭐야? 여기가 적극적 형성입니다. 여기가 소극적 형성이란 말이에요. 소극적 형성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왼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적극적 변경이에요. 적극적 변경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예, 소극적 변경입니다. 우리가 왼쪽을 알고 있나요? 오른쪽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궁금한 게 왼쪽이고 변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오른쪽입니다. 형성. 오른쪽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적극적 형성소송. 적극적 형성소송. 그 의무행성보다, 예,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무명한 고소입니다.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엄마, 이론. 여기부터 설명해. 보강 예정. 네. 보강이 갑자기, 우리 월요일 개강 아닙니까? 4일이 월요일 아닙니까? 4일 월요일이죠? 내일은 강의가 3개가 있어. 안 돼. 오, 일요일밖에 없어. 보강 예정. 이거 어떡하지? 그치. 이것 때문이에요. 적극적 형성, 진도가 밀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 항상 남 탓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 돼. 봅시다. 우리 무명한 고소이란 거 있죠. 사전소송. 사전소송. 알았어. 입법이 있잖아요. 행정이 있죠. 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 제정작용, 법 집행작용, 법 적용작용이라고 했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의 순서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권력분립이라고 했죠. 얘가 제일 먼저 법을 만들고, 그 다음 얘가 법을 집행한 다음에, 그 다음 사법부가 법원이 판단을 내린다고 했죠. 예, 누구한테 선결권이 인정돼? 입법부가 만든 법에 대한 판단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 선결권 누가 가져? 얘가 갖는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하니까 얘가 하는 소송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후적 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근데 얘가 얘보다 먼저 움직여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먼저 움직여버리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중간에 빵 치고 들어가게 되면. 먼저 움직여버리면은 누구보다 먼저 했어? 행정부보다 먼저 사전에 움직였으니까 사전소송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식의 사전소송은 뭐 한다고? 권력분립에 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런 게 허용되려면 법에 명문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통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근데 말이야. 예, 뭐가 있어?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지. 요구소송이요. 그 다음에 침익적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지. 방어소송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소송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어요? 형성소가 있고, 형성의 소, 예, 확인의 소가 있고, 이행의 소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 가장 센 놈이 누구예요? 가장 파워 강한 놈이 형성의 소야, 형성의 소. 예, 형성의 소는 뭘 보면 되는 거냐면, 그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무슨 판결을 한지를 보면 돼요.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형성 판결하면 그게 형성소송이야. 인용 판결 나왔을 때 확인 판결하면 그게 확인소송이고, 인용 판결 나왔을 때 명령 판결하면 그게 바로 이행소송인 겁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 여기다가 갖다 꽂아. 형성 판결 나오는 형성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예, 명령 판결 나오는 이행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판결 나오는 확인 소송입니다. 확인 소송인데 이거 전부 지금 사전 소송이에요. 사전 소송. 요거 얘기하는 거. 사전 소송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 소송.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적극적 형성 소송입니다. 적극적 형성 소송. 적극은 뭐라고 했지? 새로운 법률관계 창설하는 거라고 했죠. 형성은 뭐라고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 법에 따르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야 되잖아. 그걸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 형성소송을 제기해버린 거야. 이렇게 제기하면 내 말이 맞잖아요?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으면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판결문으로 허가 처분을 내려버려요. 그 판결문 받으면 나 허가 받은 거고요. 나 영업권 있고 건축권이 있는 거예요. 아예 법원이 처분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극적 형성소송이에요. 인용 판결 나오면 뭐 나온다고? 새로운 법률관계 만드는 거야. 적극적 형성 판결 해주는 거야. 적극적 형성 판결을. 요거보다 한 끝발 밑에가 바로 뭐예요? 의무이행소송이에요.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은 뭘 해주는 거라고? 명령 판결 해주는 거야. 명령 판결. 내 말이 맞잖아? 그러면 법원이 뭘 해주냐면 쟤한테 허가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야. 예, 처분 이행 명령 판결을 합니다. 처분 이행 명령 판결을 내려줘요. 그게 의무이행 소송이에요. 그 다음 이거보다 한 끝발 더 내리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자귀 의무 확인 소송이에요. 자귀 의무 확인 소송. 이건 뭐만 해주는 거냐면 법원에서 야, 너 쟤한테 영업허가 해줘야 될 의무 있다. 야, 자기 의무 있다. 이렇게 확인 판결만 해주게 돼 있어요. 다 사전소송입니다. 현재 우리 법에 없기 때문에 법정 외 항고소송이고 아직 우리 법이 입법자가 이름을 안 붙여줘가지고 무명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는 어때요? 침익적 처분, 과세 처분이 나오려고 해요. 예, 저거 꿈틀꿈틀해요. 예, 막 보여. 지금 막 보이죠 보통 그쵸? 다 보이잖아. 귀신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쵸? 예, 귀신 안 보여요? 예, 그때 여기서 얘기한 거 아니지? 저기서 얘기했구나. 예. 전 도깨비는 봐요. 도깨비가 있어요. 공유 말고, 예, 공유 말고, 예, 도깨비를 봐요. 근데 저쪽에 저희 학생 중에서 귀신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귀신 보는 친구가 되게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걔가 예, 공부도 제일 잘하고 예, 공부를 잘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하게 돼요. 예, 그런데 걔가 뭘 하냐면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얘한테 올 때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온대요. 예, 평소에 안 보이다가 얘 앞에 올 때는 자기를 드러내면서 와서 말을 딱 걸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귀신이 있다는 거야. 와서 이렇게 말을 걸어. 말을 걸어서 뭘 얘기냐면 자기 부모님이라거나 형제자매라거나 친구라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야.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연락처랑 다 알려주고 집 주소 다 알려주고 빨리 연락해서 찾아가서 예,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달라.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을 여러 명을 살렸어요. 예, 여러 명을 살렸는데 안 믿어지죠. 예, 근데 나도 안 믿어져가지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술을 계속 먹여봤어요. 얘가 아주 취해서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먹여봤는데 끝까지 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예,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네, 예, 되게 과학적이죠,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예, 근데 올 때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러냐면 귀신이 우리처럼 생겼는데 얼굴만 있대요. 얼굴만. 몸통이 없이 이렇게 온대요. 이제 처음엔 무서운데 지금 이렇게 대화를 많이 그 얘기는 뭐였어요? 과세 처분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과세 처분하는 게 보이죠. 예, 보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방적 금지 소송이에요. 예방적 금지 소송. 예방적 금지 소송. 이거 이기면 내 말이 맞으면 나한테 세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면 뭐가 나와요? 처분 금지 명령 판결 나와요. 처분 금지 명령 판결. 위에는 하는 거니까 처분 이행 명령 판결 나오고 밑에는 하지 마는 거니까 처분 금지 명령 판결 나와. 응?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 위에는 하는 거니까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이면 밑에는 안 하는 거니까 뭐야? 부자기 의무 확인 소송이야. 부자기 의무 확인 소송. 여기는 있어 없어? 여기는 없지. 이건 하는 거고 이건 안 하는 거잖아.
법원이 대신 판결로 허가를 했죠. 여기서 법원이 대신 판결로 과세를 안 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못해. 법원이 대신 안 해줄 수는 없어. 대신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그럼 총 5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를 보시란 말이야. 적극적 형성소송. 이게 이기면 뭐가 나온다고? 적극적 형성 판결.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나한테 건축권을 인정시키게 되고요. 나한테 영업권을 인정시키게 되고요.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인정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뭐니까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이거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인정?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면 여기에는 이런 칸은 없는 거죠. 소송에서. 이런 칸 없는 거지. 이런 칸 없는 거면 4조 1호에 있는 변경이 적극적 변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명실공히 적극적 변경이려면 1과 2가 모두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면 4조 1호에 있는 취소의 변경의 의미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소극적 변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설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행정소송법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네. 이게 바로 칼로리 밸런스 이론이에요. 칼로리 밸런스 이론. 예. 칼로리 밸런스 이론 봉근이 형한테 갖고 논문 하나 쓰라고 해야겠다. 형, 칼로리 밸런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형. 학교에서 인정 좀 받아줘요. 막 이렇게. 짱 멋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예. 그랬어요. 근데 말이야, 여기서 소극적 변경이잖아. 소극적 변경. 소극적 변경인데 말이야. 근데 우리 문제에 나오면 판례 보면 항상 이런 얘기하죠. 뭐 과세 처분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세금이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이제 법원에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만큼이 위법이야. 이만큼이 위법이야. 그러면 저 위법인 부분만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어요? 과세 처분? 할 수 있지요. 있단 말이에요. 과징금 부과처분은 저 1,000만 원 부분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면 일부 취소 판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도대체 그 무슨 말이야? 항상 그런 판결, 그런 판례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잖아. 그게 여기서 2번, 3번 나누는 거야. 2번, 3번. 여기 보시면 적극적 형성 같은 경우에 새로운 법률관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법률관계로 어쨌든 되돌려 놓는 거야. 돌려놓는 거면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어쨌든 취소의 일종일 수밖에 없잖아요. 뒤로 돌아가는 거잖아. 전부 취소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일부 취소하면 반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취소 판결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취소 판결의 일종. 취소 판결의 일종인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변경 얘기하고 있지. 이거 일부 인용이라고 했지. 그래, 이거 일부 인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여기 2번, 3번 얘는 일부 취소다. 이건 일부 취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일부 취소다. 그렇죠? 취소 심판, 집행정지 다 이거 하는 거라고 했잖아. 소극적 형성하는 거라고. 기존으로 돌려놓는 거란 말이야. 일부 취소란 말이야. 변경이니까 일부 취소란 말이야. 그런데 소송법에 있는 변경은 무슨 변경이라고? 소극적 변경이라고. 그러니까 위에 것도 일부 취소고 밑에 것도 일부 취소인데 이 위에 있는 이 일부 취소는 안 되는 거야. 왜? 적극적 변경으로서 일부 취소니까. 알겠어요? 아까 결론은 이렇게 해서 여기라고 내렸잖아. 결론은. 논리적으로 내렸잖아. 수학 우리 입증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수학 입증할 때. 저희 대학 갈 때는 이렇게 했거든요. 본고사 시절 딱 3년 있던 그때 시절이어갖고 1 플러스 1은 2임을 증명하라. 뭐 모르냐?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증명해야 돼. 막 이런 거잖아.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제가. 증명한 거예요. 증명을 했으니까 여기에 일부 취소는 안 되고 여기에 일부 취소는 된단 말이지. 여기에 일부 취소는 된단 말이에요. 소극적 변경으로서 일부 취소니까.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냐 이거지. 둘의 차이는 간단하다 이거지. 둘의 차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and 교집합 특정이 돼야 돼요. 특정이 돼. 그러면 이게 3번에 있는 소극적 변경으로서 일부 취소가 되는 거예요. 2번 상황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특정이 돼.
특정이 되는데 이걸 괄호를 묶어서 여집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집합. C. 여집합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리가 안 되거나 특정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안 되거나 특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분리하고 특정을 이제 4개 평면으로 나눈단 말이죠. 나누게 되면은 여기가 분리가 되는 곳이고 여기가 분리가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특정이 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특정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 평면이 나오면 1, 2, 3, 4 이렇게 평면이 나오잖아요. 1, 2, 3, 4 평면이 나오면 소송에서 일부 취소가 되는 건 어디까지만 되는 거야? 요것만 되는 거야. 분리 특정이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뭐야? 3번 칼로리 밸런스의 마지막 칸입니다. 마지막 칸. 이 칼로리 밸런스는 위아래를 잘 세워야 돼요. 거꾸로 세우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2번 칸이 되는 거야. 여기가 2번 칸, 2, 3, 4 이게 2번 칸이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죠? 예, 분리가 안 되거나 특정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묻는 거야. 이걸 묻는 건데 그러면 분리가 된다 안 된다라는 문제는 왜 얘기하는 거야? 이 분리 가능성 여부 문제는 이거는 감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감염. 병에 걸리는 거야. 병에 동물이. 그죠? 사람이 병에 걸리면 전염. 예, 동물이 감염에 걸리면 병에 걸리면 감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네들은 왜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은 특정 여부에 대한 문제는 재량. 법원이 재량권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입법자가 행정부한테 준 재량권을 법원이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죠. 이건 재량 때문에, 이건 감염 때문에 이게 논의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좀 쉽시다. 먼저 분리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분리에 대한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과세처분하고 징계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분리 가능성, 분리를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과세처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렇게 있어요. 징계처분이 그러면 이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6칸이죠. 6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파면, 얘는 해임, 얘는 강등, 얘는 정직, 얘는 감봉, 얘는 견책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두 칸을 이렇게 딱 나눠 두 칸 나눠 얘가 뭐야? 세금 1,000만원 얘가 세금 1,000만원 이렇게 돼요. 세금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야 돼요? 정직이 돼야 돼요. 정직이 돼야 되고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야 돼요? 2,000만원이 돼야 돼요. 2,000만원이 돼야 안 돼요? 세무서장이 나한테 1,000만원 여기 세금 부과합니다. 1,000만원 여기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 2,000만원 부과받은 거야? 맞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임용권자가 나한테 LI 견책이다 이놈아 LI 감봉이다 그러면 정직당했다 이렇게 해요? 그 미친놈이죠. 예, 말이 안 되지. 견책 플러스 감봉이 정직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야? 1 플러스 1은 2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건 분리가 된다고요. 분리가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두 개의 사건이란 뜻입니다.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고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 얘기 하잖아. 뭐 검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형사재판을 받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 앉아갖고 에이 판사님 사건이 하나가 아니야. 3개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당신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 무슨 말이야? 사건이 분리가 될 수 있으면 다른 사건이라고. 알겠어요? 다른 사건이란 말이죠. 이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요? 징계는 전체로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한다. 하나의 일체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여기가 위법이야. 위에가 위법이야. 여기가 위법이야. 비례원칙 위반으로. 얜 견책만 해야 되는데 감봉을 했으니까 견책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야. 그러면 얜 분리가 되고 얜 분리가 안 되죠. 분리가 되고 분리가 안 되면 얘는 밑에를 감염시켜 안 시켜? 감염을 안 시키지. 얘는 밑에를 감염을 시켜 안 시켜? 감염을 시킨단 말이죠.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니까 징계는 전체로서 한 몸이니까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당연히 감염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밑에는 적법이야 위법이야? 이건 적법이죠.
여기엔 밑에가 얘가 적법이야, 위법이야? 얘는 위법이 돼버렸죠. 위법이 돼버렸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이 위에 있는 1,000만 원만 이렇게 일부 취소하고 이 위에 있는 두 번째 칸만 이렇게 일부 취소를 하면 얘는 뭐 한 거예요? 얘는 법원이 적법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일부 취소라는. 얘는 뭐 한 겁니까? 얘는 법원이 위법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판결을 내려가지고 위법한 상태 밑에 거를 방치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위법한 판결을 내린 거거든. 그럼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분리가능성 논의하는 이유인 거예요. 감염시켜버린다고. 감염시켜버린다고. 나머지를 감염시켰는데 초반에 위법했던 그 부분만 딱 일부 취소한답시고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위법해진 부분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정 가능성을 간단 말이에요. 특정 가능성. 여기서 이제 특정 가능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특정 가능성은 이제 과세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렇게 있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 1,000 그래요. 여기가 1,000만 원이고 여기가 1,000만 원이고 여기가 1,000만 원이고 여기가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분리는 둘 다 돼. 그죠? 둘 다 산술적 개념입니다. 금전 문제야. 금전 문제. 둘 다 분리는 되는데 남길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기속행위잖아요. 과세처분은 기속행위란 말이지. 이건 법에 따라만 부과할 수가 있어요. 과징금 부과처분은 언제나 재량이거든. 이건 언제나 재량이야. 그러면 기속행위에는 무슨 문제만 있어요? 적법, 위법의 문제만 있죠. 재량행위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적법, 위법의 문제하고 정당, 부당의 문제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기속행위에서는 어디를 남기면 되는 거야? 적법을 남기면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 위의 부분이 위법이라고 쳐봅시다. 위의 부분이 위법이야. 위법이라고 했을 때 얘는 적법만 남기면 되는데 적법이 어디야? 밑에예요, 밑에. 이거 남기면 돼요. 남기면 되죠. 법원은 적법, 위법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일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분리도 되고 특정도 된단 말이야. 남길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재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재량은 적법 정당한 부분을 남겨야 돼요. 적법 정당한 부분을 남겨야 되는데 이걸 나누면 이렇게 다시 나눠지잖아. 나눠지면은 위에는 위법이에요. 위에는 위법입니다. 여기엔 위법이고 그다음 밑에는 적법이야. 밑에는 적법인데 다시 나눠져서 위에는 부당이야. 그다음에 맨 밑에가 정당이야. 적법 정당. 오케이? 적법 정당이야. 그러면 이 부당과 정당에 대한 경계선이 어딘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 내릴 수가 없다.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남겨줘야 되는 건데 여기는 이 부분을 남겨야 되고 그런데 과세에서는 법원이 남길 부분을 특정할 수 있지만 재량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출발부터 끝까지 어떻게 가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심판은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은 여러분 법은 하나하나의 법조를 가지고 낱개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법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행정심판법에 보면요. 43조 5항에 이게 있어요. 43조 5항에 이게 있어요. 이게 적극적 형성 재결이 있어요. 말은 의무행심판인데 거기서 인용이 되었을 때 처분 명령 재결이라는 의무 이행 재결도 나올 수 있지만 거기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적극적 형성 재결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형식으로 허가를 바로 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적극적 변경인 거야. 심판은. 그러면 얘가 대고 얘가 소지. 대고 소지. 대는 소를 포함하는 거야. 대가 소를 포함하면 심판에서는 변경이란 이름으로 1, 2, 3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1, 2, 3을 다 할 수 있으면 행정심판에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변경 재결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걔는 뭐가 있으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심판에. 알겠지? 그게 바로 소송과 심판의 변경 차이인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어려울 거 없어. 칼로리 밸런스 먹었을 때를 생각하시면은 법원의 판결은 다 풀 수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5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